드디어 마지막 3차 시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색의 혼합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의 혼합이란 둘 이상의 색광이나 색료, 잉크 따위가 합쳐져서 다른 색으로 보이는 것을 색의 혼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대부분의 우리가 보고 있는 물체들은 어떤 색들이 모여서 하나의 색으로 보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개 이상의 색광 또는 색 필터 또는 색료, 색료란 물감, 잉크, 안료, 염료, 페인트 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서로 혼합해서 다른 색 감각을 일으키는 것을 혼색 또는 색의 혼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색을 가장 쉽게 기본적으로 섞는 것을 혼색이라고 하는데요. 혼색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들도 지난 차시에 학습하였듯이 원색끼리 섞는 것입니다. 색을 섞음으로써 만들어질 수 있는 색수는 무한대가 될 수 있겠죠. 원하는 색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기본이 되는 원색에 의한 혼색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원색이라는 것은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색을 말할 수 있겠으며 혼색으로는 만들 수 없는 색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혼색에서 원색은 색료에 의한 것과 색광에 의한 것이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여지고 있는 맥스 달튼이라고 쓰여져 있는 페이지는요. 선생님이 펜턴이라는 페인트 회사의 사이트에서 캡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래에 나와 있는 주소, 홈페이지 주소를 아래에 기록해 두었는데요. 인테리어를 전공하는 학생이라고 한다면은 페인트 회사의 사이트에 접속해서 기본적인 유행색이라든가 또 색이 어떤 색들이 존재하는지를 학습하는 것이 색의 혼합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물체들은 어떤 색들이 모여서 하나의 색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죠. 2개 이상의 색광이나 색 필터 또는 색료, 색료라고 하면 물감이나 잉크, 안료, 염료, 페인트 등을 말하겠죠. 이러한 색료 등을 서로 혼합하여 다른 색 감각을 일으키는 것을 혼합 또는 혼색이라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혼색은 원색끼리 섞는 것입니다. 섞음으로써 색의 수는 무제한이 되겠죠. 원하는 색을 만들기 위해서 그 기본이 되는 원색에 의한 혼색을 이해해 두어야 합니다. 원색이라는 것은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색이며 혼색에 의해서 만들 수 없는 색을 의미합니다. 혼색에서 원색은 색료에 의한 것과 색광에 의한 것이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삼원색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원색은 모든 색의 근원이 되는 색입니다. 원색 이외의 색을 아무리 합성해도 이 원색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원색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색채학자들 간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3원색으로 좁혀지게 되었지요. 서로 독립된 3가지 색의 빛을 적당한 비율로 배합하면 어떠한 색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경험에 따라서 적색, 녹색, 청색, 이것을 색광의 3원색이라고 하고요. R, G, B라고 대문자 약어로 사용하죠. R은 적색, 레드를 말하고요. 녹색은 그린, G를 말하고요. 청색은 블루, B를 말하죠. 이것을 색광의 3원색이라고 하고 이것을 혼합하는 것을 가산혼합, 또 모든 색에 대해서 색료의 3원색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감산혼합이라고 하고 적황 녹색을 색료의 3원색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색료의 3원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료의 3원색은 CMY, 파랑, 시안, 자주, 마젠타, 노랑, 옐로우, 이것이 색료의 3원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물감을 떠올리면 됩니다. 생료의 삼원색은 더해진다고 해서 감산혼합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요. 감법혼색이라고 불려지기도 하죠. 이 생료의 삼원색을 모두 합하면 검정색이 되고 보색 사이의 혼합도 검정에 가까워집니다. CMY는 생료의 삼원색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CMY의 각각의 두 개의 색들을 더하면 색광의 삼원색이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색광혼합인데요. 색광혼합은 가산혼합이라고 불러지기도 하고 가법혼합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색광혼합의 삼원색은 RGB, 빨강, 녹색, 청자색, 말하자면 레드, 그린, 블루를 말하죠. 빛은 혼합하면 혼합할수록 더욱 밝아지고 맑아지기 때문에 세 개의 색을 모두 섞으면 흰색이 됩니다. 또 인접한 두 색을 혼합하면 그 중간에 해당하는 새로운 색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가산혼합이라는 것은 이 삼원색을 혼합함으로써 원하는 모든 색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삼원색이 된 겁니다. 가산혼합은 광학적으로 3개의 슬라이더와 3개의 색 필터를 준비해서 필터들을 투과시킨 진한 색깔의 광선을 하얀 스크린에 비추면 이들의 관계를 정확히 볼 수가 있겠죠. 왼쪽 그림은 가산혼합을 나타낸 것이고 필터를 거친 각각의 광선들이 서로 중첩될 때 일어나고, 말하자면 가운데 제일 세 가지의 색이 합쳐진 색이 하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색광 혼합의 각각의 두 개의 색들을 혼합하게 되면 조금 전에 설명한 생료의 삼원색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색광 혼합과 생료 혼합의 삼원색은 이러한 관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자색과 녹색, B와 G를 합하면 시안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또 녹색과 빨강을 합하면 그린과 레드를 합하면 노랑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청자와 B와 R을 합하면 마젠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페이지에서는 색광혼합과 생료혼합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광혼합일 경우에 빛을 가해서 색을 혼합할 때 혼합된 색이 원래의 색보다 밝아지는, 다시 말해서 명도가 높아지는 것은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혼합에 의해서 증가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혼합을 그렇기 때문에 가법 혼색 또는 가산 혼합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적색이 더 진해지고 녹색이 좀 약하다면 그 결과는 오렌지색이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 원리로 적색보다 녹색이 강하면 옐로우, 그린색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가산 혼합에서는 적색의 색광을 여러 가지 색으로 혼합해서 거의 모든 색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색을 가산 혼합의 삼원색이라고 하고, 이 원리는 TV나 또는 무대의 투광 조명, 분수의 채색 조명 등에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가산 혼합에서의 보색이란 두 가지 색을 섞었을 때 백색이 되는 경우를 말하겠죠. 빨강과 시안색을 혼합하면 흰색이 되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 보색 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학습할 것은 중간 혼합 중에 병치 혼합인데요. 이 병치 혼합은 색을 실제로 섞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밀하게 색을 가깝게 놓아서 혼색이 되어 보이게 하는 혼합 방법을 말합니다. 서로 각기 다른 색을 서로 인접시켜서 배치하게 되면은 한 가지 색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혼합해서 이 두 개의 색 자극이 망막에 동시에 자극을 준 결과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은 색의 면적과 거리의 비례가 되는데 눈의 망막 위에 혼합되는 생리적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직물이나 인쇄 또는 모자이크, 여러분들이 자주 매일매일 보고 있는 모니터로 보여지는 컬러 색상 등 컬러 인쇄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19세기 인상파 화가인 세라와 시낙이라는 그 작가는 병치 혼합 방법을 혼용해서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이것을 특별히 점묘화법, 점료화법이라고 부르고 모자이크와 벽화 등을 멀리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혼색이 되어서 한 가지의 색으로 보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병치 혼합 방법은 실제로 색을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채도가 저하되지 않는 상태에서 중간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들이 감상하겠지만 쉐러와 신학의 그림은 상당히 맑은 그림처럼 보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병치 혼합은 색료를 혼합하는 것이 아니라 물체색에 반사된 반사광이 혼합되는 것으로 일종의 가법 혼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니터도 여러 개의 색들이 색광들이 혼합해서 만들어내는, 그렇기 때문에 포토샵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픽셀이라는 단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색들이 섞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보는 작품은 색의 혼합 중에 병치 혼합, 그 중에서도 점묘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가의 작품입니다. 조르주 피에르 쉐라의 작품인데, 쉐라는 파리에서 태어난 프랑스 화가입니다. 그는 국립현대미술학교인 에꼴드 보자르를 에서 수학을 했고요. 그러나 그는 그 학교에 입학을 해서 오히려 화가로서의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어떤 연구 방법, 조형예술의 문법이라든가 미학이라든가 현대 색채론 등 다양한 연구 논문과 저술들을 탐구하는 데에 더 시간을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는 1881년에는 색채 대비와 보색 관계에 대한 글을 발표하면서 학자로서 높이 인정을 받기도 했다는데요. 쉐라는 붓으로 색을 칠하기보다는 순수한 색들을 작은 점들을 화폭에 겹쳐서 찍고 화면을 바라보는 관람자가 이 점들을 종합적으로 인식하면서 새로운 색상들을 창조해내고 하나의 형태로 완성시켜 나가는 점묘법 또는 분할법을 발전시킨 대표적인 프랑스의 화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쉐라하고 시나크가 주도한 신인상주의 운동은 과거 인상주의 운동에서 탐구했던 자연과 빛과 그 다음에 정신을 계승하지만 방법은 달리해서 이렇게 새로운 화풍을 만들어내면서 색채 이론을 과학적으로 도입해서 분할된 석점 채색을 강조한 한 대표적인 화가라고 할 수가 있죠. 점묘화의 대표적인 화가 중에 하나는 폴 시럈크도 있는데요. 서커스의 피라미드 작품에서 그의 그 점묘 기법을 볼 수 있죠. 폴 시럈크는 신인상주의 화가이자 이론가이에요. 팔레트에서 섞지 않은 물감의 색점을 캔버스 위에 찍어서 병치된 색채가 관람자의 눈에서 혼합되게 함으로써 아주 순수하고 밝은 화면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 점은 두 가지의 색을 혼합해서 섞어서 찍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색을 일정한 점 크기로 찍기 때문에 의도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깨끗하고 맑은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이 그 신인상주의 기법의 주요한 특징은 조르주 쉐라에 의해서 개발됐지만 그는 이른 나이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인상주의를 이론화하고 실천해서 후대에 알리고 이를 수많은 화가들이 실험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폴 시럈크였다고 합니다. 이 폴 시럈크는 그의 작품에서 색채 분할과 점묘법을 무수히 실험을 했고 또 그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를 보고 페네옹이라는 작가는 이 회화에다가 신인상주의라는 이름을 붙여줬다고 하죠. 시럈크는 신인상주의의 대표적인 화가로서 인상파가 까미유 피사로와 루시앙 피아로도 신인상주의의 점묘법의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중간 혼합 중에 회전 혼합에 대해서 학습해 보기로 합시다. 이 회전 혼합은 맥스웰의 칼라 디스크라고 불려지기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영국의 물리학자
맥스웰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발견됐기 때문이죠. 여러 개의 색을 팽이나 회전판에 적당히 배치해가지고 회전시키면 색이 혼합되어 보인다는 것이죠. 물체가 가지고 있는 색이 반사되었을 때 혼합되어서 두 색이 실제로 혼합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두 색의 명도와 채도가 색과 색 사이의 중간 정도의 색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두 색이 보색일 경우에는 무채색으로 당연히 보이게 되겠죠. 맥스웰의 원판이라고도 불려지면서 보색이나 반대색의 혼합 회전은 무채색으로 보여진다는 학설을 주장했죠. 이 제임스 클라크 맥스웰이라는 사람은 1981년도부터 1879년도에 영국의 이론 물리학자이며 수학자이자 컬러 사진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중간혼합 중에서 회전혼합, 베남의 팽이 또는 페프너 효과라고 불려지기도 하는데요. 베남의 팽이는 베남 디스크 또는 페프너의 칼라 이펙트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색채 지각의 착시 현상 중에 하나로 원반 모양의 흑백 그림을 고속으로 회전시켰을 때 흑백이지만 파스텔톤의 연한 유채색 영상이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1838년 독일의 정신물리학자인 페프너는 원판에다가 흰색과 검은색을 칠하여 빠르게 회전시켰을 때 유채색이 느껴지는 현상을 경험하고 이를 페프너 효과라고 명명을 하였습니다. 영국의 벤함도 팽이 실험을 통해서 주관적인 색채를 경험하였는데요. 흑과 백으로만 이루어진 팽이를 회전시켰을 때 다양한 유채색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나 방송 주파수가 없는 TV 채널에서 연한 유채색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은 우리 눈의 생리적 작용에 의해 보이는 색이라고 할 수가 있죠. 즉 팽이의 회전 속도에 따라서 각기 다른 색채 감각이 나타나고 또한 흑백의 반짝임을 느끼게 해주는 무채색의 자극밖에 없는 데서 유채색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우리 눈은 끊임없이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주관적인 색채 감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관적인 색채 경험을 활용한 분야가 바로 옵아트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 원반은 110년 전인 1895년에 장난감 제조공이었던 벤함이 개발한 특별한 원반이에요. 벤함은 검은색과 흰색이 있는 이 원반을 돌리면 원반에 없는 색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무늬를 조금씩 다르게 하면 또 다른 색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 원반에 인공 스펙트럼탑이라는 이름을 붙인 후 뉴턴씨 회사를 통해서 이걸 팔았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벤함의 코마라는 건 혼수 상태를 말하죠. 혼수 상태라고 말하기도 한 것을 보면 이 특별한 팽이가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홀렸는지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과학자들은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운 이 현상에 대해서 100년 이상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현상은 1838년 독일의 정신물리학자인 페프너가 처음 발견한 것이에요. 그 원반의 반을 흰색, 반은 검은색으로 칠한 후에 회전을 시켰는데 이때 색감을 느끼는 현상을 페프너 효과 또는 페프너 색채라고 했죠. 벤함은 이것을 응용해서 더욱 다양한 색들을 끌어낸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물의 색은 그 사물이 반사하는 빛의 파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지금까지 배워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하늘이라도 낮에는 단파장의 빛이 더 많이 반사되어 파랗게 보이고 아침과 저녁에는 장파장이 더 많이 반사되어서 붉게 보인다는 거라고 여지까지 색채 이론가들이나 과학자들이 주장을 해왔는데 말이죠. 그런데 벤함의 원반은 색을 느끼는 또 다른 기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망막에 있는 시세포에 이러한 색을 구분하는 막대세포와 명암을 구분하는 막대세포죠. 색을 구분하는 원뿔세포, 이렇게 세포가 있는데 다른 기전이라는 것이 바로 원뿔세포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 팽이를 돌릴 때 검은색 뒤에 나타나는 흰색은 원뿔세포를 자극한다고 합니다.
물론 빨강, 노랑, 파랑 세 종류의 원뿔 세포도 같은 자극을 받는다면 색은 그대로 흰색으로 보일 게 틀림이 없죠. 그런데 원뿔 세포는 종류별로 자극에 반응하는 정도, 이런 것들이 다 달라서 가장 느리고 또는 가장 빠르게, 가장 오래, 가장 빨리 이렇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반의 흑백 자극이 세 가지의 원뿔 세포들을 조금씩 다르게 흥분을 시켜서 우리 뇌로 전달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 시간 차이가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정보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다른 색깔을 느끼게 된다고 한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러한 것들을 발견해내다니 장난감 제조공이었던 배남이 말이죠. 간혹 검은색과 흰색 사이의 미세한 패턴을 자세히 들여다볼 때 갑자기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배남의 원반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남은 굉장히 다양한 패턴의 팽이를 만들어내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물들의 크기, 모양, 깊이 등 물리적 특성이 그대로 다 대응할 수 있어서 우리의 지각이 참인지 아닌지를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실제 자극이 없는 데서 느끼게 되는 색깔이 참인지 어려운지 참 어려워서 이것을 그냥 색의 착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패턴이 유발하는 깜박거리는 색깔 또는 주관적 색깔, 색깔뿐만 아니라 음조와 맛에서도 마찬가지로 주관적인 체험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체험을 통해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우리의 신경계가 창조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식구들하고 즐거운 식사 시간을 갖는다거나 또는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도 다른 신경이 자극된다거나 그런 데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나올 수가 있겠죠. 모든 그런 순간들이 참 기쁨을 맞이하는 그런 순간들 또는 내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순간들이 다들 행복한 시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